네, 안녕하세요. 저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IR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근데 이 기업이 어떤 좀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의 미래가 어떤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 자리를 한번 좀 마련을 해봤고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LS 머티리얼즈 IR 자금팀에서 IR 업무 담당하고 있는 정정민 대리라고 합니다. 상장한 지가 좀 얼마 안 됐잖아요. 한번 간략하게 좀 LS 머티리얼즈가 지금 어떻게 좀 탄생을 하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LS 머티리얼즈는 2021년도에 신설된 법인인데요. 그래서 21년도에 신설된 법인이라고 해서 저희 회사가 진행하는 사업들이 그때 시작된 건 아니고요. 저희는 원래 2002년도 LS 전선의 사업부에서 탄생이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LS 전선의 사업부에서 UC 울트라 커패시터를 생산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LS 전선이 엠트론과 분할을 할 때 이제 엠트론으로 같이 분할이 되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저희 LS 머티리얼즈라는 신설 회사가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LS 머티리얼즈와 자회사의 LS 알스코 그리고 추후에 말씀드릴 하이엠케이라고 하는 이제 세 가지 사업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울트라 커패시터를 생산하는 사업과 이제 알루미늄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 그렇게 좀 구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용어를 제가 딱 들었을 때는 이제 알루미늄 하니까 뭔가 좀 구경제 같은 산업도 느낌이 나는데 여기 또 울트라 커패시터 또 신사업 뭔가 좀 성장하는 그런 좀 첨단 산업과 좀 관련돼 있나 이런 좀 그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울트라 커패시터 이 커패시터라는 용어는 저도 좀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 이제 울트라라는 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거고? 울트라 커패시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기를 저장하는 커패시터의 용량을 극대화해서 배터리처럼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2차 전지의 일종이고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해서 용량은 작지만 이제 출력이라든지 수명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안전성 측면에서 굉장히 우선 강점이 있는 그런 2차 전지의 일종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트라 커패시터를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셀 모양이 되어 있고요. 이 셀을 결합해서 모듈, 그리고 모듈을 결합해서 렉,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에 탑재하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배터리와 네. 울트라 커패시터의 이런 좀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명확하게 우리가 좀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울트라 커패시터와 흔히들 생각하시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조금 더 쉽게 비교해서 네. 설명을 드리면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제 수도꼭지가 달린 물탱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UC 울트라 커패시터는 이제 바가지로 물을 퍼내는 개념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탱크의 물이 용량은 굉장히 크지만 이제 수도꼭지가 달려 있어서 출력은 굉장히 작은 게 이제 LIB 리튬이온 배터리이고요. 그래서 바가지로 물을 퍼내면서 용량은 작지만 한 번에 많이 쏟아낼 수 있는 특성을 가진 게 UC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기차나 이런 데 들어가는 일반적인 2차 전지는 용량은 굉장히 좀 큰 편인데 네, 맞습니다. 한 번에 이제 빼낼 수 있는 건 좀 작은 편이고 맞습니다. 반대네요, 완전히 이건. 완전히 반대 특성을 가져서 사실은 되게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엔 그 뭔가 대체한다 이거보다도 배터리가 쓰이는 부분에서 배터리가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 울트라 커패시터가 여러 가지 산업에 진짜 많이 쓸 것 같긴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이유도 배터리 하면 그냥 전기차에 들어가는 메인 이제 부품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자동차에 그럼 울트라 커패시터가 들어가나? 아니면은 저기 뭐 풍력이나 우리 흔히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에도 이제 배터리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 거기도 울트라 커패시터가 뭐 들어가는 건가? 이런 좀 궁금증들이 되게 좀 있으실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이제 풍력 분야와 산업용 전원 분야가 가장 큰 두 가지 전방 산업으로 지금 꼽고 있고요. 네.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력 발전기의 날개에 각도를 조절해주는 장치가 꼭 필요한데 거기에 네. 들어가는 전원으로 현재 쓰이고 있고요. 저희 전체 매출의 한 30% 정도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전원 분야에서는 이제 여기 로고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이제 반도체 공장의 첨단 산업 UPS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ABB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전력 업체들을 통해서 이런 UPS에 들어가는 전원을 공급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전력망.
네.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풍력 부분에서 경쟁사 대비 좀 굉장히 폭넓은 그 제품 라인업을 지금 기반으로 차별화돼 있다 이런 좀 내용을 한번 좀 제가 좀 봤거든요. 이제 울트라 커패시터는 주로 이제 용량에 따라서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요. 저희는 이제 소형은 하지 않고 중형과 대형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100패럿 단위를 쓰거든요. 이제 100패럿부터 4000패럿까지 45. 그게 이제 패럿이면 그 높을수록 그런 용량이 크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보시면. 100패럿부터 4000패럿까지 네. 저희 45종 이상의 이 셀 종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결합한 20종 이상의 모듈을 가지고 있어서 고객사들이 사실은 요구하는 스펙이 제마다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요 정도 용량을 요구할 때가 있고 요 정도 용량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들이 원하는 그 용량이나 전압에 맞춰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품 라인업이 다양화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울트라 커패시터가 어쨌든 이제 이게 배터리랑 비교를 해보면 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충전 시간도 굉장히 좀 짧은 편이고 사이클 수명도 뭐 이렇게 굉장히 좀 긴 편으로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엔 이제 앞으로 모든 산업에 저는 이제 배터리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좀 생각을 해본 게 그 울트라 커패시터가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공장 같은 데도 이렇게 팍 보면 현대차도 막 로봇들이 막 물건 움직이잖아요. 네.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또 이제 그 이 로봇도 공개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결국 다 배터리가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앞으로도 더 중심이 돼서 탑재가 되는 건지 아니 그런 좀 로봇 같은 그런 좀 특수 영역에는 울트라 커패시터 같은 이런 부분들이 더 큰 또 영역을 차지할지 회사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은 이제 함께 썼을 때 가장 큰 시너지 효과가 난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로보틱스 분야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현재 주로 들어가고 있는 이제 산업 부문 중에 하나가 또 여기 무인운반 로봇, 물류 공장이나 냉동 창고의 무인운반 로봇으로도 저희가 지금 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평소에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위주로 썼다가 갑자기 큰 힘이 필요할 때 순간적인 고출력을 내는 UC를 사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해 주신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할 때 일반적으로 걸어 다닐 때는 배터리를 써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순간적인 출력을 필요로 할 때는 그때만 UC를 딱 써주게 되면 배터리의 수명이나 효율성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 봤을 때는 사실 어느 산업 분야에서도 그렇고 이 말씀하신 로보틱스 분야에서도 그렇고 UC는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 함께 쓰면 가장 좋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걸 보면 결국 그 일론 머스크의 생각도 이제 자기 공장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시키는 게 사실은 이제 자동차를 제조하기 위해서 인력을 네. 대체한다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럼 오히려 집에 있는 가정용 로봇보다 공장에 있는 그 로봇은 훨씬 이게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순간적인 큰 힘을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오랜 수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로봇과 이 울트라 커패시터는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초기 단계지만 나중에 이게 저도 로봇이 대중화될 것 같긴 한데 그럴 때는 지금보다 훨씬 좀 그 사용량이 많을 것 같고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풍력이 좀 많다고 하셨는데 그럼 로봇 쪽에 대한 전망은 어떠세요? 로봇도 나중에 이제 회사 매출에 상당히 좀 전방 산업 면에서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할 거라고 좀 보고 계시나요 혹시? 우선은 이제 저희는 전력 산업 쪽에 좀 더 치중해서 전력 산업. 전력 발전이라든지 또 AI 데이터 센터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저희의 매출 비중 자체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로보틱스 분야에서도 점차적으로 저희의 매출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 네. 그렇게 지금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중형셀, 대형셀 보니까 뭐 중형 모듈 이거 모아서 또 대형 모듈 이 중에서 그럼 회사가 가장 주력으로 하는 분야가 좀 어딘지 그러니까 이 중형인지 아니면 좀 대형을 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지 중형이 더 이익률이 좋은지 아니면 대형이 더 이익률이 좋은지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사실 중요성의 측면에서 뭐 어떤 제품이든 저희에게 다 중요한 제품이 네. 될 것 같고요. 이익률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아무래도 중형보다는 대형으로 갈수록 대형. 이익률이 조금 더 좋고요.
그 셀로 팔 때보다 모듈로 구성해서 팔 때가 이익률이 조금 더 좋다. 네. 고부가 제품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 비중적인 측면에서 이익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중형에서 점차 대형으로 그 셀로 파는 것보다는 좀 더 모듈로 팔려고 지금 뭐 계속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모듈을 구성해서 이 캐비넷 단위로 구성한 이 렉 제품을 저희가 신규로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올해 안에 이제 이 렉 제품에 대한 초도 판매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 렉 제품은 모듈로 팔 때보다 모듈을 구성해서 렉으로 팔 때 조금 더 높은 고부가를 지니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요즘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중국과 그럼 경쟁 어떻게 하고 있냐? 아무리 좋은 기업도 중국과 경쟁해서 이게 가격 경쟁이 살아남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중국 쪽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현재 지금 중국 쪽은 주로 풍력 시장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국 풍력 시장은 이제 터빈 자체가 이제 대형화되는 추세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셀이 고용량화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그런 트렌드에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제 600패럿보다 훨씬 더 큰 이제 720, 800, 900패럿까지의 제품들을 출시해서 중국 시장에 내놓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1200패럿까지 용량을 더 확대해서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력을 조금 유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 시장이 그렇게 수익성이 큰 사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글로벌 UC 전체 산업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 60% 이상으로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 저희가 여기에서 활동을 계속하면서 이 산업에 대한 트렌드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파악하고 이 산업의 경쟁력을 저희가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제가 좀 궁금한 게 결국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의 절대 강자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 보면 중국도 당연히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이 시장이 좀 커졌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산업용 전원 쪽 같은 경우도 중국이 거기가 좀 꽉 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미국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전력 생산 때문에 이런 네. 발전용 전원 같은 데 수요가 굉장히 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용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산업용은 일반적으로 이제 UPS에 들어가는 이제 네. UC이기 때문에 첨단 산업 공장들이 있는 뭐 유럽이라든지 뭐 아시아도 있고요. 뭐 우리나라도 있고 네. 그 북미 지역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조금 넓게 분산되어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중국 비중은 적다. 풍력보다는 좀 적다. 네, 맞습니다. 예. 시장이 제일 선호하는 거는 북미 매출 비중이 높은 걸 되게 좀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북미 쪽이 워낙 지금 뭐 전력 인프라 산업이 워낙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근데 회사가 지금 가장 좀 높게 지금 비중이 나오는 그 지역이 어딘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저희는 이제 북미 지역에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미 지역이 저희 전체 매출의 30에서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 저희는 지금 좀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UC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 자체가 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수출을 통해서 저희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뭐 풍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북미 지역의 리차드슨 일렉트로닉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유럽의 에너콘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민양 이런 회사들이 이제 저희 주 고객이 되고 있고요. 산업 분야에서는 ABB 같은 이제 글로벌 전력 설비 업체들을 통해서 삼성, SK, 뭐 LG 이런 첨단 공장의 UPS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이제 무인 운반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동 창고 그리고 물류센터 이런 쪽으로도 지금 무인 운반 로봇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이제 UC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요 뭐 엔드 고객으로는 이제 월마트나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쪽 비중이 높다고 하셨는데 미국이 그러면 좀 이익률이 더 좋은 편인가요? 아니면 뭐 사실 지역에 상관없이 어디든 좀 비슷한 것 같다. 사실은 지역적으로 이익 비중이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죠. 이익을 많이 발생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북미나 유럽 지역에서는 조금 더 가격을 주더라도 높은 신뢰를 가지고 대용량의 좀 더 좋은 제품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서 이익률이 좀 더 좋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해외 시장에서 다른 경쟁사보다는 어쨌든 이제 이겨나가야 매출 성장이 나올 것 같은데 중국 지역에서야 뭐 그렇다고 쳐도 중국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의 혹시 뭐 이게 경쟁이
좀 어떤 상태인지 그런 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용량적인 측면에서 소형은 하지 않고 이제 중형과 네. 대형 위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소형 울트라 커패시터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국내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글로벌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대형으로 갈수록 이 생산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줄어들고요. 대형 UC 분야에서는 저희를 포함해서 글로벌로 봤을 때 한 3군데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으로 판매를 했을 때는 이 3군데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에 2군데 그리고 저희 이렇게가 지금 국내에선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 있는 이 중국 업체들이 해외로 나오지는 않아요. 대부분 이제 중국 내수 시장도 사실 자체가 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해외로 판매하는 것들에 조금 중국 제품에 대한 신뢰성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끼리 그리고 글로벌로 봤을 때는 이제 저희를 포함해서 3개 업체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결국엔 이 주가라든가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매출 성장인데 네. 이 보니까 전방 산업은 되게 좋아요.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 뭐 누가 봐도 성장할 건 진짜 명확해 보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파이를 누가 가져가냐가 좀 핵심 포인트 같은데 그게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건 항상 그거죠. 뒤에 중국이 들어오면 네. 파이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중국 외 지역에서의 경쟁자가 이제 뚜렷하게 대형 쪽은 2개밖에 없으니까 저 파이가 이제 나중에 뭐 10조각, 20조각으로 커질 때 이 새 업체가 결국 좀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선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울트라 커패시터 일단 배터리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 약간의 좀 차이는 있고 배터리를 좀 보조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 한번 좀 이번 기회에 한번 이제 공부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좀 전방 사업도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들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요 산업들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 1부는 여기서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2부에는 또 조금 더 다른 또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